그 1,000만 원이 만약에 난방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명확한 항목으로 명시가 돼 있었다, 따로 빼놨었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350만 원 붙는 거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퍼니처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테리어 계약 시에 부가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내야 된다면 어떻게 똑똑하게 이득을 보면서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팀장님, 우리가 영끌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견적서 받아보면 보통 부가세가 이렇게 빠져있는 견적서가 많잖아요.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부가세 포함시켜서 주지 왜 그렇게 주는 걸까요, 근데? 네. 견적서를 제출을 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 금액을 견적서로 제출을 하면은 타 업체에 비교해서 다소 10% 적은 금액이니까 유리해 보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 자료를 잡고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정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주거시설에 있어서는 상황이 틀리잖아요. 주거시설에서 누가 부가세를 내고 싶겠냐. 부가세 내면은 이걸로 소멸되는 것이니까 다들 싫은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세금 납부라면 나중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부가세 없이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현금 막 따블 들고 막 이렇게 막 돈 세가지고 막 주고 이런 광경도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업체들에서도 이렇게 세무조사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부가세를 다 받고 하려고 웬만해서는 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똑똑하게 부가세를 내는 방법일까요? 대부분 공사를 계약할 때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서에서 공사 금액이 합의가 되고 이렇게 합의가 돼서 계약서를 쓸 시점에는 우리 고객님들은 1차적으로 업체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지는 상태가 되고 또 방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후에 고객님이 부동산을 또 매도할 때 양도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같은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계약 내역을 어떻게 분리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액의 결정 금액이 너무 상이하게 틀려질 테니까요. 아, 인테리어 공사 내역과 양도세와 관련이 있어요? 네, 상당히 크죠. 사람들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고 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아무도 나중에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세 고려를 많이 안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역을 통해서 양도세 부분에서 이득을 보려면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 인테리어 계약 내역서에는 양도세 감면 대상인 자본적 지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또한 자본적 지출이 분명한데도 내역서의 표시에 전혀 다른 공사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는 발생된 결과를 가지고 적극하게 세무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공사 분리 내역을 가지고 세무사가 수정해 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업체는 고객님이 향후에 부동산 매도 시 발생되는 양도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은 양도세를 내는 것을 바랄 수도 있죠. 왜요? 왜냐면은 내가 낼 돈이 아니니까 나는 안 내지만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어주면은 나라 살림이 좀 넉넉하고 풍족해지겠죠.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 공사업체에서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양도세 부과에 유리하게 작성을 하려면은 얼마나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세금 혜택. 자, 이거는 이제 양도세 구간에 대해서 틀려질 텐데, 예를 들어 양도세가 내가 매도하는 시점에 양도세 차액이 뭐 한 1억 5천, 2억 이렇게 됐어. 그래서 만약에 35% 구간에 양도 차액이 1억 정도가 있다 했을 때, 그러면은 말 그대로 3,500만 원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사 계약할 때 내역 분리를 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1,000만 원 정도만 더 편입을 시켜놨었다.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에 대한 350만 원을 덜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생각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버리면은 350만 원 국고로 더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공사에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는 항목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뭐 확장 공사라든지 세시를 교체한다든지 보일러
보일러 교체한다, 난방 배관, 뭐 아니면 시스템 에어컨을 새로 신설을 한다, 뭐 이런 아이템 정도가 있는데 네. 이런 아이템의 공사를 분명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난방시설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 항목에 난방시설 교체라든지 설비 배관 공사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고 기타, 작공사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이 그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350만 원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거지. 그 1,000만 원이 만약에 난방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명확한 항목으로 명시가 돼 있었다, 따로 빼놨었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350만 원 붙는 거죠. 네네. 세무사가 제 아무리 소문났다 하지만 잘한다고 소문났다 하지만 그 계약 과거에 만들어진 그 계약 결과만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고객님들은 국가에 세금만 충실하게 납부를 하는 그 애국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은 이렇게 공사뿐만 아니라 공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감면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은 받으시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시간과 비용을 통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재미있는 인테리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